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우리의 뿌리 역사에는 인간을 건강한 몸과 밝은 영성을 가진 빛의 인간으로 만드는 신선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22,000년 전 마구 할머니가 전해준 신성하고 거룩한 소리 수행법이 그것인데요. 우주의 신성한 소리인 옴 사운드를 인류 역사에 최초로 내려주신 분이 바로 마구 할머니입니다. 이후 옴 사운드는 훔 사운드로 진화하고 이 훔 사운드를 태울주 주문으로 완성하여 인류에게 내려주신 분이 상제님입니다. 이제 삼신 상제님의 도법으로 가을 개벽의 벽란을 넘어 진정한 우주조화 선 문명, 불로 장생하는 신선 도통 문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천지의 아버지 상제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남에게 원한을 맺어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을 척 짓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품은 원한의 고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폭되어 그 증오와 보복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무척 잘 산다, 즉 척이 없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다음은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 베이징을 강타한 황사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3월 22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하늘이 황사로 또다시 뿌옇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10일과 14일에 이어 이달 들어 세 번째 짙은 황사입니다. 이 중국발 황사는 중국 동북 지역에 발달한 저기압을 따라 우리나라에 유입됐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매우 나쁨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 10배를 넘겼고 인천과 경기 지역엔 올봄 들어 처음으로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황사 발원지에 메마른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언제든 짙은 황사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군이 우크라이나 인접국 폴란드에 첫 영구 주둔지를 설치했습니다. 21일 폴란드 서부 포지난의 캠프 코시치우슈코에서는 미군 영구 주둔지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마리우시 부아슈샤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영구라는 단어를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며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단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폴란드에 작지만 상징적으로 중요한 군 사령부를 세운 것이라며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후 미국이 추진해온 이 지역 내 군사력 증강을 잘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노화를 자연스러운 신체의 변화가 아닌 질병으로 본다면 노화 자체가 치료 대상이 됩니다. 아일랜드 국립대인 유니버시티 칼리지 코크의 존 크라이언 교수팀은 3개월 된 젊은 생쥐의 분변을 채취해 노인 쥐인 20얼령의 생쥐에게 이식했습니다. 8주간의 실험 결과 어린 쥐의 분변을 공급받은 늙은 쥐의 장내 미생물 군집이 점차 어린 쥐의 미생물 군집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습,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인 해마가 어린 쥐의 해마와 물리적, 화학적으로 더 비슷해진 것입니다. 어린 쥐의 변을 공급받은 늙은 쥐는 미로를 더 빨리 풀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미로의 경로를 더 빨리 기억해냈습니다. 크라이언 교수는 이 실험 결과를 놓고 마치 노화 과정의 되감기 버튼을 눌러 다시 되돌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통신원이 전하는 지구촌 개벽 뉴스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촌 개벽 뉴스 이영미입니다. 지구촌 개벽 뉴스 코너는 전 세계에 있는 STV 상생방송 해외 통신원들과 함께 각국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독일로 떠나보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이창용 해외 통신원을 연결해 독일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의 베를린 이창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독일 하면 사색과 철학의 나라, 그리고 맥주와 축구,
자동차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독일 하면 한마디로 어떤 나라인가요? 예, 독일은 20세기 1, 2차 세계대전 이후 분열된 유럽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룬 EU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일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가장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의 북부, 남부, 서부 문화권의 접점지대로서 서로의 문화를 중개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만 해도 약 1억 명이 되는데요. 그만큼 독일이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독일 현지 코로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독일은 코로나 방역 규제가 풀려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유럽 전체도 서서히 팬데믹에서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약 3,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일부 학교의 한반 전체가 봉쇄되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2차, 3차 감염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유럽의 중심, 독일에 있으시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 독일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독일의 슐츠 총리는 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일 뒤인 2월 28일에 오늘은 유럽 역사의 시대 전환이 될 것이다. 세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천명했는데요. 이후 독일 연방군의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지난해 1천억 유로의 특별 방위기금을 조성하는 등 독일, 프랑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 전쟁을 계기로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런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에너지 비용이 사상 최고로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전망인데요. 서민들의 삶은 코로나 상황과 겹쳐 점점 더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네,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유럽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길 바라는 게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참 올해는 독일과 한국 간의 뜻깊은 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념할 것이 많은 2023년인데요. 먼저 올해는 한독 수교 140주년입니다. 구한말 고종 20년, 1883년 당시 주청 독일공사 브란트의 알선 요청에 따라 인천에서 독일과 조독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올해가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또한 파독광부 60주년, 파독관호사 57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63년 한독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독일이라는 2억 마리 낯선 땅으로 대한민국 청년 123명의 첫 광무가 파독길에 올랐습니다. 이후 47차에 걸쳐 약 8천여 명의 산업전사들이 독일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966년 128명의 파독간호사를 시작으로 1976년까지 약 11,000여 명의 파독간호사가 진출하였습니다. 이분들의 고생과 노력은 훗날 조국의 경제 발전에 추속이 되었고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독수교 140주년, 파독광부 60주년을 맞이하여 독일 내 모든 공관들과 동포단체들은 다양한 문화 공연과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환단고기 북콘서트에 오셔서 함께 하셨던 동포분들이 생각나는데요. 환단고기 북콘서트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하면 철학의 나라인데 문득 그 북콘서트에서 하이데거와 천부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세계적인 철학자 하이데거가 서울대 박종원 교수를 만났던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서울대 철학과 초대 교수였던 박종원 박사가 독일의 세계적인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의 초청을 받아 그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하이데거가 천부경에 대해 알려달라고 해서 박 교수가 당황했었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어떻게 하이데거가 천부경을 알게 되었을까 그 유래를 보자면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병훈 선생이 1920년 중국 상해에서 정신철학 통편이란 책을 출간할 때 천부경을 주석해서 책 서두에 게재했는데 그 책이 전 세계 29개국 150여 개 대학교 도서관에 보내졌습니다. 그 무렵 중국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 독일의 리하르트 비렐름이라는 대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주역과 태열 금화정지를 번역해서 독일어판으로 발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비렐름이 전병훈의 정신철학 통편을 번역해서 이것이 독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천부경의 세계화는 이미 1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인류 문화사 제1의 시황 경전인 천부경이 독일 사회에 바르게 알려지게 하는 것은 후손인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적인 모든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문화의 원류 정신인 천부경이 세계 속에 크게 알려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독일의 한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독일 내 한류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인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최근 들어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까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은 독일 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BTS, 블랙핑크 등 K-팝 그룹이 독일에서 성공적인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외에도 한식, 한국 화장품 등도 독일 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비빔밥, 불고기, 김치 등 한식은 독일인들의 입맛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독일 대중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한국어 공부는 유래가 오래되었는데요. 독일에서 한국어 공부하면 생각나는 분이 독일 유학생 1세대인 이근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1923년에 독일에서 한국어 강좌를 최초로 개설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조선민족 갱생의 방법이 조선어의 정리와 통일에 있다. 언어가 망한다면 민족이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먼 독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딱 100년이 되는데요. 이제 한류는 독일인들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독일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는데요. 독일 메클렌부르크의 포폼메른주의 카롤리눔 김나지움에서는 2021년 9월부터 10학년 고1 과정의 의무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하여 주당 2시간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일 내에서 한국어 강좌와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뿐 아니라 이근로 선생님도 감동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한류와 같은 좋은 소식도 있지만 최근 독일 카셀 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철거 이슈가 있는데요. 독일 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소식 부탁드립니다. 예, 독일 중부에 위치한 카셀 주립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되어 있던 평화의 소녀상이 지난 3월 9일에 기습 철거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카셀 대학교 학생들 주도로 독일 대학교 캠퍼스 내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던 소녀상이 사라진 것인데요. 이에 일본 정부가 대학 측에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녀상 재설치에 대한 강력한 요구, 서명 및 모금운동 등이 한국과 독일 동포단체, 독일 시민단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 설치 운동은 일본이 그들의 군국주의가 저지른 전쟁 범죄를 부정하려는 근현대사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자 하는 문화 저항 운동입니다. 사실 이런 우리의 근현대사의 왜곡과 더불어 우리 상고사도 크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세계사 교과서, 여행 책자 등에도 잘못 기록된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 고대사의 왜곡을 바로잡는 일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큰 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현대사와 고대사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바른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역사 속 원형 문화 중심에는 수행 문화가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명상 수행에 대한 관심이 어떤가요? 예, 명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독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상은 독일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대학생들과 중산층 독일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거의 모든 서점에는 명상 관련 코너가 있고 명상 관련 책과 상품이 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독일에는 다양한 형태의 명상 수행법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적, 정신적, 감성적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명상 수행에 대한 관심은 더 나아가 전쟁 억제, 환경 및 동물 보호 등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에서의 명상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동양의 정통 수행인 대한의 삼신조화 도통수행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K 명상 수행이 독일을 포함한 전 유럽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일은 지난 역사와 철학, 문화 정신을 기반으로 명상 문화를 뿌리내리며 온전한 자신과 세계를 탐구하고 있는데요. 독일에도 한류의 길을 타고 이 K-스피릿, 동방신선학교를 통해 후천 조합선의 인간꽃이 활짝 피었으면 합니다. 지구촌 개벽 뉴스의 이영미였습니다. 독일에도 명상수행 커뮤니티가 많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올해 한독수교 140주년을 맞아 동방신선학교의 무병장수 도통수행법이 독일에도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인간의 영성을 깨우는 수행과 도통 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환. 네, 반갑습니다.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동력원은 하단전의 정입니다. 영어로는 에센스, 정수인데요. 정이 내 몸의 생명의 자산, 내 몸의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궁한 신성을 체험하는 수행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이는 수행의 기반이 되는 정이 얼마나 내 몸에 잘 채워져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몸 관리, 정기 관리가 모든 수행의 바탕입니다.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정단 강화 수행을 꾸준히 하신다면 삼랑신선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원유근 수행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럼 수호사님과 함께 오늘의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올리는 것은 나의 본성을 회복하여 온 우주와 소통하게 해줍니다.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대우주 통치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방석 중앙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원십자의 중앙은 온 우주에 충만한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대우주 조화바다와 하나됨을 느끼며 그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마음으로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호흡을 천천히 더 깊이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는 몸속의 피로와 탁기, 병의 기운 등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주문으로 호흡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천지 만물이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주 속에 내재된 신성과 생명력을 응축하여 나타낸 신성한 음절의 조합을 주문이라 합니다. 우주의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로 옴과 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가 치입니다. 이제 우주의 율려 조화의 기운이 가득한 옴과 훔 사운드, 그리고 대우주의 생명력을 내 몸에 붙이는 치 사운드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에서 하단까지 쭉 숨을 내려서 하단에 다다르면 치 하며 옴의 빛을 하단전에 강하게 넣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이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하며 훔의 에너지를 강하게 집어넣습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로 우주의 조화 빗줄기를 상단과 하단에 가득 채우면서 호흡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단은 우주의 기가 가득 찬 조화의 바다로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나의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해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제 나의 몸속에서 물과 불의 순환을 더 힘차게 역동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소화 기운이 순환되면 내 머리는 시원해지고 나의 하단전은 따뜻해져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이 충맥을 따라 하단에 힘차게 쭉 내려옵니다. 하단에 다다르면 치 하며 태양의 불덩어리를 하단에 가득 채웁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상단을 지나 백회까지 하단의 물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힘차게 쭉 올라갑니다. 물의 쓰나미가 백회에 다다르면 치 소리와 함께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나의 뇌 전체에 강하게 밀려옵니다. 다시 옴 소리와 뜨거운 불이 상단에서 회음까지 힘차게 내려옵니다. 옴. 하단에 다다르면 치 하며 태양의 불덩어리로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번에는 홈 소리와 함께 우주의 바닷물이 하단에서 백회로 힘차게 올라갑니다. 훔. 백회에 다다른 쓰나미가 치 소리와 함께 나의 뇌 전체로 강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쉬면서 상단의 불덩어리를 끌어내려 치 소리와 함께 하단에 강력하게 불의 기운을 넣고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단의 바닷물을 백회로 끌어올려 치 하며 나의 뇌 전체를 강한 우주 조화의 바다로 쓸어냅니다.
다음은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을 뚫고 말키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오장육부는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충맥이 뚫리고 맑아지면 기혈이 맑아지며 병든 오장육부가 건강해집니다. 무겁고 혼탁하던 몸이 시원해지고 새털처럼 가벼워지며 정신도 맑아집니다. 그럼 먼저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왼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혼줄을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DNA처럼 서로 꼬아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면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림프까지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찹니다. 광선 여의봉은 말 그대로 빗실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요.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오면 그 효력이 확 떨어지니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순수한 생각이 곧 여의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양 그대로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길이는 15cm 정도, 직경은 2에서 3cm 정도의 여의봉으로 만듭니다. 생각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만들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머리안 상단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광선 여의봉의 한쪽 끝은 백회에 닿게 하고 반대쪽 끝은 회음을 향해 내 몸의 중심 충맥의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갈이나 돌, 바위 등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충맥이 많이 막혀 있을수록 바위나 시멘트처럼 단단한 물체로 보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 몸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슴 혹은 아랫배나 목 등 어떤 곳이든 막힌 부분이 느껴지면 그곳이 뚫릴 때까지 광선 여의봉을 반복해서 강하게 쾅쾅 내리쳐서 뚫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 생각으로 명령을 내려서 광선 여의봉을 회전시키며 뚫어도 좋습니다. 충맥을 뚫으며 동시에 좁은 충맥을 넓힌다고 생각합니다. 충맥이 깨끗이 뚫리고 맑아지면 천상의 빛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찬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면서 충맥을 뚫겠습니다. 호흡을 내쉴 때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아래로 내리고 호흡을 들이쉴 때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위로 올립니다. 아래로 내릴 때는 손동작을 아래쪽으로, 위로 올릴 때는 손동작을 위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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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합니 사파 훔치
이것으로 충맥을 맑히는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음에서 등 쪽을 통해 올라가 백회를 거쳐 인당을 지나 윗 잇몸인 응교까지 연결된 라인이 동맥입니다. 그리고 입술 아래 승장에서 회음까지의 라인이 인맥입니다. 충맥은 백회에서 회음으로 직선으로 연결돼 있지만 임동맥은 내 몸을 앞 뒤로 돌기 때문에 길이가 훨씬 더 길고 충맥을 뚫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광선 여의봉을 회음에서 등 쪽 동맥을 따라 올리며 막힌 동맥을 먼저 뚫겠습니다. 광선 여의봉 두께는 약간 얇게 그리고 동맥 라인을 따라 잘 휘어지면서 막힌 곳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듭니다. 주문 기운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며 회음에서부터 엉덩이로 광선 여의봉을 올립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며 강하게 뚫어 올려서 100회까지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회에서 다시 앞으로 내리며 인맥을 뚫으면서 회음까지 내리고 다시 동맥을 따라 올리는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요즘은 의자에 앉아 일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엉덩이, 이 미려혈 쪽이 많이 막혀 있고 가슴 명단 아래쪽도 많이 막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더 강하게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행할 때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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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빗실로 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구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의사인 원유근 수행법사님과 함께 관련 부위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천냥이면은 눈이 900냥이다. 이제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이 우리 몸의 90%를 차지한다는 좀 다소 비약적인 그런 말이지만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려주는 말인데요. 자, 우리 신체 중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찾아오는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눈 질환에는 백내장, 그다음에 녹내장, 그리고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있고 황반 변성, 그리고 약시 등이 있습니다. 눈 질환은 이제 발병 초기에 이게 뚜렷한 자각 증세가 없어갖고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새 디지털 문명의 이제 보편화와 함께 가장 혹사당하는 인체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눈입니다. 2022년 국내 스마트폰 그 보급률은 93%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로 따져보면은 53억 명 이상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을 장시간 봄으로써 생기는 안구 건조증이 10년 새에 한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눈은 간 기능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간이 건강해야 눈 역시 이제 건강할 수 있다고 이제 봤는데요. 실제로 간 기능이 이제 저하되고 간에 이제 열이 쌓이면은 눈의 피로가 이제 심해지고 충혈이 발생하는 등 눈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치유 수행 전에 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의 길이는 이제 2.4cm 정도이며 이제 작은 이제 탁구공만한 그런 크기입니다. 이제 눈의 구조는 역할에 따라서 이제 공막과 그리고 포도막 그리고 이제 망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막은 이제 안구의 가장 바깥층으로 이제 흰색을 띠고 있고요. 눈의 모양을 이제 유지시켜 줍니다. 각막과 빛을 굴절시키는 이제 방수, 수정체, 유리체액이 이제 공막 내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막은 혈관막이라고도 하면서 이제 홍채와 맥락막을 이제 포함을 합니다. 포도막은 이제 풍부한 혈관으로 눈에 이제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 층에 있고 신경이 이제 분포하는 층입니다. 망막 중에 이제 빛이 직접 도달하는 부분을 우리가 황반이라고 하고 여기서 가장 세밀하게 빛을 감지를 합니다. 안구 질환을 이제 유발하는 이제 요인으로는 지나친 이제 근거리 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택트 렌즈 같은 걸 착용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흡연, 그리고 이제 자외선, 건조한 공기, 그리고 이제 너무 어두운 데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당뇨도 이제 망막병증을 통해서 이제 실명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안구 질환을 이제 예방하는 것은 우선 이제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이제 독서나 작업을 하는 경우가 과도한 그 조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근시가 이제 자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내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의 건조한 공기는 겨울철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씨, 그다음에 이제 실내 습도는 60%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3회 정도 환기를 해갖고 실내 공기를 이제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실내에 오염된 공기는 이제 지속적으로 눈을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하고요, 만성적인 안구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터라든가 에어컨, 선풍기 바람 같은 거는 얼굴에 직접 닿는 것은 좀 좋지 않고요. 바람이 눈에 직접 닿으면은 눈물이 증발을 해갖고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근시의 발생과 진행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소 몸 관리를 잘하면서 수행을 하면은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받는 분들은 수행으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창원에 이제 상생방송 애청자인 김금팔님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10년 동안 앓은 이제 망막 출혈이 있었는데 이것을 선료와 이제 수행으로 다 치유를 했습니다. 자, 망막 출혈이라는 것은 망막에 분포된 그 혈관 파열로 인해서 이렇게 그 출혈이 오는데 이게 이제 시력 이상이 발생을 하는 병입니다. 실제로 이제 앞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진짜 이제 고치기 어려운 병이거든요. 자, 김금팔님이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수술하면 이제 실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분께서 이제 설료화 전수식 때 종도사님 말씀에 따라서 눈에다가 설료화를 심고 이제 정성껏 기도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왔는데 평소 이제 어두우면은 이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그날 이후로 출혈이 딱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수행을 하니까 할 때마다 보이는 게 달라지고 있다는 아주 이제 감동적인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내가 정성과 확신을 가지고서 수행을 하면은 이런 안구 질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도 우리가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법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눈에 비침을 꽂아볼까요? 예.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의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내 몸 어디든 이 비침을 찔러 넣어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눈 또는 각자 아픈 곳에 비침을 찔러 넣습니다. 자,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자, 눈의 맨 바깥이 각막인데요. 콘택트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아파하죠. 각막에 비침을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다음은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수정체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력과 아주 직결된 시세포가 있는 곳인 망막하고 망막의 핵심 부위인 황반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의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리체에도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눈과 연관된 장기인 간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예, 눈의 구조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은 광선여의봉으로 이제 자꾸 말랑말랑한 보자기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왼쪽 눈을 감싸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 눈을 감싼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분간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에 비침을 찔러 넣는 곳이 우주의 강한 조합빛으로 치유가 됩니다. 반드시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을 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서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무궁한 우주의 조화빛으로 내 눈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수행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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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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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수행을 마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어서 폐장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닫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삼신망량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수행을 마치면 신단에 올렸던 청수를 컵으로 옮겨 율려 조화가 가득한 복록수를 마십니다. 오늘은 안구질환을 빗질로 집중 치유하는 수행을 했습니다. 눈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꾸준한 빗질 수행으로 마음의 창인 눈의 건강을 회복하고 그 외 아픈 곳도 동일한 방법으로 치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방신선학교의 무병장수 수행법으로 내 안의 삼신조화의 세계를 제대로 깨닫는 신성의 눈을 함께 뜨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